미국 대선이 끝나고 백신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까지 수출이 20% 증가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고용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성장이 뜨겁지도 그리고 차갑지도 않은 형태로서 진행되는 골드락스 경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항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본격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니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 현재까지 당선자라고 그렇죠. 이제 종신이 되니까요. 네.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아무튼 좀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이제 한미 동맹 이 부분들은 뭐 굳건하게 계속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워딩을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네. 그다음에 한미 공동 과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기로 했다. 이런 형태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뭐 근거는 이제 대선 그 유세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바이든 저 당선자 유력한 당선자는 일단 김정은에 대해서 크게 점수는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을 세계 최악의 독재자를 미국 대통령 반열에 올려놓은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그들을 달래려고 한미 간에 해야 될 훈련들을 미룬 거 아니냐. 경제적인 압박의 페달을 더 밟을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한미 동맹 중요성과 그리고 긴밀한 공조에 대한 또 강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좋은 수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볼 것 같고요. 뭐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정상회담이란가 이런 새로운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은 일단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쪽에선 계속적인 경제적 압박에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우리 뭐 문재인 정권하고는 조금 맥이 다르죠. 그렇죠. 맥이 다르죠.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들의 일단 큰 비전하우스의 제일 큰 문제, 평화적인 평화 안착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두 분 간의 대화에서 나눠졌지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뭐 이거를 지금 계속 그 뒤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블링컨 보좌관이라고 뭐 이제 상원의 그 외교위원회 위원장할 때 수석 외교안보위원 정책보좌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기본적인 게 전략적 인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맹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이든의 어떤 뭐 중심되는 대북 정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미국 대선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신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주요 일간지들도 모두 다 바이든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해서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을 좀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럼요.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정확한 표현은 당선자가 아니죠. 당선 유력자죠. 당선 유력자. 예, 그다음에 GSA라고 제너럴 서비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우리나라 조달청 같은 조달청장이 이거를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당선자라는 이름은 언론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 14개 주에서 300개 정도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8건이 이제 올라간 게 기각이 됐고 조지아에서 그럼 재검표 하겠다. 지금 거기는 500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는데 한 14,000표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2000년대 플로리다를 보시면 그때 1,70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기계로 이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게 537표로 줄었거든요. 그렇죠. 기계로 한 거조차도. 그래서 요거는 수검표를 하기로 해서 일단 재검표의 이제 분위기는 가 있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는 뭐 재검표하려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빨리빨리 하자 그럴 텐데 또 트럼프 쪽에서는 느긋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12월 8일까지 예. 아무튼 연기를 해서 12월 가겠다. 8일이 그들이 말하는 세이프 하버 데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이제 의견을 내는데 이렇게 해서 뭐 사실 결정이 안 되면 누가 이거를 우리는 12월 14일 날 누구를 찍을 건가를 정해주는 게 의회가 의회로 되는 넘어가는 거예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의회들은 대부분 70% 이상이 지금 공화당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조지아도 상원의원 좀 2명이다 지금 공화당 의원이고요. 또 조지아는 이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조지아 상원의원이 2명이 결선 투표를 갔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런 영향 등등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저희가 느끼는 온도보다는 미국에서의 뭐 바라보는 지금 이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그 불확실성이 없이 네. 그냥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최근에 주가도 오르고 네. 그다음에 미국 대선도 끝나고 그다음에 또 뭐 백신 개발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V자 반등 뭐 당연히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V자 반등은 일단은 그 기본은 뭐냐면요. 올해 2분기가 너무나 나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기저 효과를 뭐 등등을 했을 때 내년도 2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고 특히 이제 뭐 대선이 끝나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속성이 이제 뭐 나올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대규모 지금 뭐 유동성이 공급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 V자 반등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미국 경제를 3.5%에서 5.8%로 올렸습니다. 3.5%에서 5.8%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면 예. 그거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거의 25%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지금 경제 성장을 V자 반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뭐 전제 조건들이 예. 있습니다. 백신이 2분기 초부터 맞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미국 국민들이 다 맞는다. 1번. 2번 지금 2조 달러, 2조 2천억 달러죠, 정확히. 예. 거기에 대한 뭐 의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 요 두 가지 전제를 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V자 반등 이런 두 개의 전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KDI에서는 원래 내년도 3.5%였는데요. 예. 3.1%로 또 줄였어요.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년에 경제 회복이 있다. 예. 다 동의합니다. 근데 경제 회복의 폭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다른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지금도 사실 밸류에이션 그렇게 낮은 편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주가가 보니까 강한 경기 회복 부양책이라든가 경기 회복이 안 되면은 사실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동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보시고요. 지금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다 보고서 끝에는 내년 1월까지는 지금 변동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로 다 보고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 5.8%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전제 조건 2개 붙었지만 제가 봤을 때 전제 조건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죠. 숫자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 2분기까지 아무튼 V자 형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앞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네. 골드락스의 경제가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더블 D 본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 두 개가 이제 상반되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개의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개의 공통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연 고점을 향해서 랠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예. 백신 나왔다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또 뭐 반응을 해줬어요. 그렇죠. 뭐 잘 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상화 속도가 가속되는 거 아니냐, V자 반등 아니냐 이러는데 지금 모든 사람 뇌리에는 그냥 알고는 있지만 얘기하기 싫은 게 하나 있죠. 예. 2023년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린다가 연준의 지금 기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땡겨질 수도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렇죠. 금리를 예,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거는 진짜 변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골디락스를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2024년에서 2025년 정도 돼야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온다. 예. 그때까지 여러분 파티를 즐기십시오. 다만 취하지만 마십시오. 이거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금리를 어떻게 뭐 올리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뭐 경제학 원론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전제이기도 해요. 자, 뭐 이제 국채 많이 팔 거 아닙니까? 국채 많이 팔면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될 거고요. 예. 달러가 이제 약세가 돼서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뭐 보지 못했던 지금 경기 부양책의 이 규모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하면은 뭐 방법이 딱 하나잖아요. 연준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물가가 너무 오릅니다. 금리 올리겠습니다. 그게 빨라지는 것에 대한 지금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게 분명히 그렇죠. 있고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경제가 좋다는 신호기 때문에 예. 환영을 합니다만은 유타는 우리나라에서 맞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만약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부터 이제 와장창창 예.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예. 안 그래도 굉장히 뭐 금이 간 도자기처럼 연약해져 있는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곧 금융으로 옮겨 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비관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거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골디락스에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하실 때 여러분 금리고 금리는 항상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환율로 표현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예. 우리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기준금리는 그 연준이 올리는 기준금리는 네.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0.9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아무튼 1%를 넘을 거고 그렇죠. 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 또한 상당한 많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이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렇죠. 커지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국채금리 오르면 할 수 없이 이제 뭐 실질금리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진짜로 연준이 이제 획을 하나 거줘야 되는 게 YCC를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넷 옐런이 재무장관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제넷 옐런과 제롬 파월 간의 어떤 그런 공조 체계가 잘 이어져서 가는 부분들로 가면 또한 그 또한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금리가 인상 시기 예. 이것을 잘 파악하는 뭐 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을 잘 하시는 분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증시에서는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아무튼 차차 계속 금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셨습니다.